안녕하십니까? 패션 오브입니다. 금융, 노후복지,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드리고자 이번 영상은 금년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내 집 살면서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 받고 싶은데 이 주택연금 이제는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있으신 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개정된 부분과 주택연금 전반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해서 최근에는 매년 1만 명씩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주택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린 후 10년을 유지하다 근본에 개정되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 본격 퇴직과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까지는 한참 남았고 경제적 자립도도 낮지요. 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6%에 이르러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고 20% 이상 되는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죠.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근본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늘어나면 시가 12억에서 13억 주택도 가입이 가능한데 대상 가구 수가 무지 많이 늘어나겠죠. 최근 예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가격이 10억대를 돌파하는 것만 봐도요. 그런데 주택가격이 12, 3억에도 받는 금액은 9억일 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현재 60세 기준으로 주택연금은 187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대상이 확대된 것이에요.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었어요. 자, 그러면 근본 개정안의 핵심 4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시가 9억에서 공시가 9억으로 시가로는 12, 3억 주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써 약 12만 가구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약 4만 6천 가구쯤 된다고 합니다. 이들도 주택연금이 가능합니다. 이 첫째, 둘째가 금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셋째로 연금 수급권을 배우자가 자동 승계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 연금 승계는 상속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이것이 부부 중 한 명 사망 시에 자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 절차가 있어서 내년 21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넷째로 압류방지 통장제를 도입합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도록 합니다. 이는 전산준비로 내년 21년 6월부터 시행합니다. 자, 그러면 주택연금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소유의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통상 집담보대출, 즉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으니 영모기지 방식이 되는 것이죠. 주택연금의 장점입니다. 평생 내 집에 거주하며 연금 받기에 주거불안이 없다는 점, 국가가 보증해주니 지급 중단이 없이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 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에게 100% 지급하죠.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40에서 60%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죠. 또 부부 사망으로 상속 시에는 집값보다 덜 받는 경우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하며 집값보다 더 받은 경우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금리는 2020년 11월 현재 1.75%로 저금리이고요. 또 이런 혜택도 있어요. 주택 가격이 5억 이하인 경우 재산세 25%도 감면해 줍니다. 1주택일 경우고요. 5억 초과 시에 5억까지만 재산세 25% 감면합니다. 단점을 들자면 취급 시 주택금액 산정에서 연금액이 정액으로 결정되기에 주택가격 상승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있죠. 또 집을 꼭 자녀에게 상속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제도 활용하실 수 없죠. 가입 조건은요. 가입 연령은 만 55세부터이고요. 부부 중에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작년에 변경되었어요. 담보주택되는 주택이 기존 시가 9억이 공시지가 9억으로 바뀌었기에 공시지가는 보통 시세 70% 수준이라 보면 시가 12, 3억 정도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 개정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주택자도 가능하며 합산 9억입니다. 2주택자는 9억 초과 시에 주택연금 신청 후 3년 내 1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 됐고요. 신청 방법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여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하는데 상담 시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2부,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 열람표입니다. 그러면 공사에서 담보주택 가격 산정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승인이 되어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은행 가셔서 대출거래 약정서 쓰시고 실행하면 끝납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형, 종신혼합, 확정혼합형이 있고요. 지급 유형은 정액형입니다. 대부분의 수급자는 종신형이 65% 정도로 제일 많고 확정기간 정액형이 그 다음입니다. 수령금액입니다. 가입시 주택가격 산정은 한국감정원이나 KB시세로 합니다.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 의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가격이 산정되면 월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향후 집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받는 연금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팁입니다. 집 가격이 높다 생각되실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다음은 종신형 예시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간략히 보면 55세 수급 시 9억 주택이면 138만원이죠. 60세 수급 시에는 187만원, 65세면 225만원이 됩니다. 근본 시가가 12, 3억도 늘어났다 해도 9억에 준하게 됩니다. 수급 대상 범위를 넓힌 것이죠. 참고로 현재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8만 명인데 근본 개정으로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국회 자료에서 주택연금 수급자 서울이 평균 161만원, 경기가 123만원, 인천이 10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택연금은 연금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주택이 1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자는 우대해 주어서 연금이 최대 20% 더 지급됩니다. 표에서 65세 25만원이면 한 3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취급시 비용입니다. 최초 연금 지급 시 주택가격의 1.5%를 가입비로 초기 보증료가 있고요. 주택가격이 6억이면 9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또 연보증료가 있는데요. 연금 지급 총액에 매년 0.75%의 보증료가 있습니다. 월 납입액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시중은행에도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연령과 주택가격 제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부 부동산 규제로 DTI, DSR,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소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산정이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도 해지율이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중도 해지 시에는 페널티 성격 원금과 이자, 즉 연금 수령 개월의 최초 가입 시 보증료 1.5% 못 받지요.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팁입니다. 주택가격 대폭 상승 시에 중도 해지 경우에 주택가격 상승분이 위의 비용들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을 때 중도 해지가 유리하지요. 편히 사용하고도 주택가격 상승이 매우 높아졌을 때 판단하실 수 있으시죠? 단 동일주택으로 중도 해지 후에 재가입은 해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는 집에서 편히 살면서 연금 받기 원하시면 주택연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 퇴직 시점이 대부분 55세 전후인데 소득 절벽, 즉 크레바스를 넘는데 이만한 것 없습니다. 150에서 200만원 월 현금으로 주고 생활비 충당할 수 있잖아요. 생계자금이 부족해서 버티기 힘드신 분은 이 방법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집을 자녀에게 상속해 주셔야 한다는 분은 안 되고요.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한 지금이 가입하기 유리한 시기라고 봅니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